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최혜윤입니다. 오늘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최적의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의 시스템즈 부서의 SDS팀 여동재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IBM 시스템즈 부서의 SDS 팀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MDP라고 해서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주력으로 담당하는 여동재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 들어볼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백업에서 가상화 백업까지는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백업으로서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만나보고 나면 우리가 전통적인 인프라부터 또 가상화, 컨테이너의 인프라 환경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되고요. 이후에 10분 정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비나 참여하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떤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IBM의 전략하고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에도 똑같고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똑같습니다. 대용량, 비정량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1시간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전략 및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에는 한 5가지, 더 많겠지만 5가지 정도가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스트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상황이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의 차별화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컨테이너 환경이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레질리언시라고 해서 랜섬웨어를 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이상 감지를 해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망실이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애질리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규정 준수라든지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는 돼야 된다는 거죠. 돼야 된다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IBM은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A부터 Z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스펙트럼 프로텍터 스위치라고 해서 플러스 제품과 프로텍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유연하게 간소하고 편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전에서 이제 키 5가지에 대해서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상황에서 지금 보편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94% 정도가 클라우드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거의 수긍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67%가 하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BM 클라우드라든지 뭐 아마존의 애저라든지 같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화 머신에서 컨테이너로 이제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운영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 절감, 그리고 리소스 효율성이 가상화에 비해서 두세 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통합이라든지 지속적인 제공, 그래서 보통 뭐 CI라고 하고 DI라고 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바로 수정을 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애자일하게 신속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리소스 또한 예전의 가상화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제로 똑똑한 클라우드 전략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은 예전의 가상화 기술에 비해서 컨테이너 환경은 가상화 플랫폼에 가상화를 해서 OS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 따로 올렸어야 되죠. 근데 지금 컨테이너 환경에서 보시면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에 그냥 앱만을 계속 하고 라이브러리나 빈 파일이나 이러한 부분만 컨테이너에서 이미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겁다, 비효율적이다, 항상 자원을 사용한다. 이 부분이 가상화에서 이제 대두되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이 보다 가볍고 자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구속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상화 환경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개발 소스도 많이 수정해야 되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효율적이라는 거죠. 구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 환경의 컨테이너라든지 윈도우 환경의 컨테이너로 한다고 해도 이관하는 게 예전의 가상화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다는 부분에 장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VMware나 컨테이너가 성장세를 보면 이건 이제 글로벌에서 나온 이제 건데요. 가상화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66% 정도가 이제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게 가상화 시스템에서 채택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컨테이너 환경에서 채택에 있어서 5가지 과제가 이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영구적인 스토리지 부분. 예전에는 컨테이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실제 개발하는 걸 신속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에 포커싱이 막 쳐져 있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가 보편화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됐죠. 예전에 컨테이너 환경으로 됐을 때는 컨테이너는 그냥 컨테이너 돼서 작게 규모로 해서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 컨테이너가 이제 서비스화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연구 저장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표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관점에서 이제 연구 저장소가 2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컨테이너 레디. 쉽게 말하면 외장형 스토리지가 컨테이너와 연계되는 이제 컨테이너 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라고 해서 내장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쉽게 말을 하면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디는 외장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익스터널, 일반적으로 아시는 외장형 스토리지에 CSI라고 해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컨테이너 레디라는 외장형 스토리지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제품은 컨테이너 레디 제품이고 어떤 제품은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이나 이제 제조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스토리지 이제 두 개 구분해 보면 제가 하나는 비행기를 그려놨고요. 하나는 이제 자동차를 그려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컨테이너 레디, 외장형 스토리지 부분이 성능이 좀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성능적인 부분은 아직도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에 비해서 외장형 스토리지가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구적인 스토리지에서 또 대두되는 부분이 있죠. 백업입니다. 백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이 있는데요. 영구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HA, 퍼포먼스, 뭐 확장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백업이라든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컨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항상 외장형 스토리지나 대용량 데이터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데이터 보호 워크로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전통적인 데이터 보호 워크로드에서는 베어메탈 서버에서 파일이라든지 DB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부분에 백업이 거의 포커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DB라고 하면 예전에는 오픈DB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오라클이라든지 DB2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대두되기 했죠. 그리고 현대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2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상화, 그리고 가상화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 쪽, 그리고 NoSQL DB라든지 오픈DB, 그리고 SaaS 앱, 그러니까 뭐 5365라든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MS365인가요? 바뀌었는데 5365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 보호를 자리 잡았죠. 그리고 넥스트젠, 그러니까 차세대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2단계 챕터 2로 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IBM 또한 키 메시지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시대가 도래했고 앞전에서 이제 평가 자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봤지만 이러한 부분에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중요하게 요즘 포커싱 되고 있는 게 컨테이너 베이스의 이제 데이터 보호 이러한 부분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벌써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에 이제 다 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를 잡아가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전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백업에서 이제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라이센스 방식이나 이러한 부분을 보면 한 가지 라이센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텍터 솔루션은 전통적인 데이터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제품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프로텍터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현재적인 컨테이너 데이터 보호라든지 그리고 오픈DB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에자일하고 리유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의 기능을 특화된 제품입니다. 근데 93년도부터 나온 제품은 전통적으로 백업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다 깔아야 되는 거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플러스 같은 제품은
에이전트 레스입니다. 대부분 에이전트 레스라고 하면 가상화 백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 없이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서버도 되냐?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리적인 서버도 데이터 보호를 할 때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이런 컨셉을 왜 가져왔을까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100개가 되어 있는 데서 뭐 200개가 될 수도 있고 300개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10개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다 설치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에이전트 없이도 컨테이너라든지 가상화라든지 물리적인 서버를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이점은 17년도에 이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 경쟁 회사들의 이제 가상화라든지 전용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보면 또 한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IBM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AIX라든지 유닉스, AIX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스펙트럼 프로텍터 플러스와 프로텍터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프로텍터 플러스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테이프로 데이터 보호, 장기 보관 데이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텍터 기능과 같이 통합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데이터 보호나 이러한 부분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구 데이터 보관이나 이러한 부분이 테이프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온프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있고요. 그리고 IBM에서 하는 S3 블록 스토리지가 있죠. S3 블록 스토리지가 있죠. 그리고 뭐 애저의 S3 애저는 블락이군요. 그리고 AWS는 S3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매체로 클라우드 상황으로 백업 DR,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로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앞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쪽 이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데브옵스 같은 이제 리유즈하거나 테스트 뭐 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저희 플러스 제품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 안 드렸는 것 치고 또 IBM의 스펙트럼 디스커버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뒷장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렸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레가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BMR이라고 해서 뭐 싱글 포인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라든지 가상화 환경의 인스턴스 리커버리 그리고 오라클 MS SQL에만 한정된 인스턴스 리커버리가 보편적으로 경쟁 솔루션이나 보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고 파일 수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이 크고 파일 수가 많은 페타바이트급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하는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몇몇 제품이 있지만 다 싱글 포인트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통적인 이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가금 방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이제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프로텍터 수익 같은 경우는 통합 운영관리 GUI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고 신규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전트 레스 방식으로 프로텍터 플러스는 제공을 하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 백업이 제공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드맵에서 이제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언제라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에 이제 출시를 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품에서 아크로폴리스나 예를 들어서 RHEV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 백업이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클라우드 매체나 이런 부분도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구글 클라우드 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현재 미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타로 이제 검증은 되었지만 아직 신규 출시가 조금 기다리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관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스펙트럼 디스커버에 대해서 뒷장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또 새로운 방식에 대한 차이점도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 꼭 알아둬야 될 데이터 보호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부장님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 앉아 계시기에도 좀 불편할 정도로 부상투원인데 약을 드시고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지만 열심히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그 점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3분 정도로 해서 데모 영상도 이제 같이 가져왔습니다. 예. 컨테이너 도커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보호가 새로운 차별성이 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컨테이너 단위에서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관된 백업 구축. 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백업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백업 솔루션에서 일관성을 가지게 정합성을 보장하는 기능들이 연계가 돼야 되죠. 컨테이너도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일관된 백업 구축, 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환경 설정도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컨테이너 이미지만 데이터 보호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백업 대상 요소는 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도커 파일의 이미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제 ETC라고 하는데 환경 파일 같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DB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배치 정보, 야멜이라고 하는데 배치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볼륨에 대한 이제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관성, 그러니까 정합성이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IBM의 스펙트럼 프로텍터 스윗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보호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텍션, 그리고 리소스, 쿠버네티스에 대한 리소스, 그리고 PVC라고 하는데요. PVC가 이제 용어를 하면 연구 볼륨에 대한 클레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익스터널 스토리지든 예를 들어서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 환경에 대해서도 백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반드시 CSI랑 연동,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는 API 연동이 되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저희 스펙트럼 플러스 제품이 데이터 무버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컨테이너가 돼서 이미지를 올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VM웨어나 이제 가상화, 다른 하이퍼V나 이런 가상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미 모든 VM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프락시라는 걸 많이 설치했죠. 프락시를 설치했는데요. 그거랑 똑같게 저희는 데이터 무브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백업 작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V스냅, 레파지토리, 백업 저장되는 이제 저장 매체겠죠. 거기다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 관리 서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인핸스 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그냥 단순하게 백업 관리자나 운영자분이 이제 데이터 백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자나 이러한 분들이 셀프 서비스로 이제 백업을 요청을 하고 복구를 요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모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IBM 플러스 제품이 되고요. 쿠버네티스에서 백업 스케줄 및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데모입니다. 쿠버CTL로 쿠버 커맨더를 사용해서 개발자분들이 자신의 PVC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멜이라고 있죠. 그 파일에 대해서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승인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백업 설정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관리자분께서 확인을 해보고 백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네. 초기 백업이 정상 완료됐다는 것을 이제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나 셀프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GUI에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백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GUI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설정 검색 조건을 이제 주는 거고요. 리포팅을 어떻게 하겠다. 예, 리포팅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백업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토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개발자분들이 이제 수정하다 뭐 하다 이제 오류가 나서 복구본으로 해당 타임 스태프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복구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복구 요청을 이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퀘스트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자분께서 이제 승인하고 리스토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PVC 볼륨이 생성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상을 조금 짧게 하다 보니까 풀본은 나중에 저희 SDS 팀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풀 영상본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제 스펙트럼 프로텍터 플러스 부분의 매니지 서버나 이런 부분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아직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요번 분기에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건데요. 그 부분이 컨테이너 매니지 서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제 통합할 수 있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애드온 되는 게 퓨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하나 중에 더 통합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IBM에는 클라우드 팩이라는 이제 IBM의 패키지가 되어 있는 클라우드 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통합해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클라우드 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스펙트럼 프로텍터 플러스 제품도 인핸스 통합이 돼서 이제 개선 통합이 돼서 그러한 부분의 UI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매니지먼트 콘솔에 다 통합이 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네요. 또 영상으로 보시니까 더욱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인 만큼 발전되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진화할 가능성이 많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용량 비정형 스토리지의 데이터 보호 도입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허들이 있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용량 비정형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파일 개수는 엄청나게 많고 용량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시죠. 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백업 받는 시간보다 그 부분의 카탈로그 인덱싱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스캔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45일이 걸린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백업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백업 받는데 예전에는 하루 만에 되면 좋겠다 이거였지만 요즘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점점 더 빨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이제 수긍하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면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고객사에서 아주 일반적인 하나의 볼륨, 디렉토리 볼륨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백업 모사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77테라에 38만 개 정도의 백업을 하는데 5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0테라밖에 안 되는데 2100만 개의 81일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구성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백업 솔루션만을 변경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고객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요구 조건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방식 또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인핸스 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백업 솔루션과 저희 비정형 데이터 공유 스토리지 솔루션을 같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 백업 솔루션의 특화된 기능이 뭐냐면 프로그레스 인크리멘탈 백업, 그러니까 영구 증분 백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점진적인 증분 백업이라는 용어인데요. 영구 증분 백업을 하십니다. 경쟁사와 틀리게 저희는
최초의 풀 백업 이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해서 한다 그러면 초기 백업 한 벌 이후에 180개의 중분 백업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항상 그날의 풀 백업을 본을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에 비해서 이제 62%의 총 저장 용량이 감소된다고 하고요. 5배의 복구 버전이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99% 정기적인 백업 용량이 감소된다는 베니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솔루션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신세틱 백업, 합성 백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인크리멘탈 증분 백업에 대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새로운 풀본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한 게 영구적인 증분 백업을 제공하는 Forever Incremental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용량, 비정량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해결 부분을 저희는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스펙트럼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공유, 비정량 데이터에 대한 고성능 공유 파일 시스템을 교환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스펙트럼 프로텍터 스윗 솔루션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MM 백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절차에 대해서 메타 정보를 어떻게 얻고 뭐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제로 스캔입니다. 스캔 타임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그 부분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스캔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스펙트럼 스케일에 있는 메타 정보를 API 연동이 되어 있어서 다이렉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캔 타임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뭐 수분, 뭐 수초, 뭐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뭐 50일, 앞전에서 봤듯이 50일 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백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고객사가 실험무에 구축하고 완료했습니다. 구성은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도입하기 전에 해당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 백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 기존의 이제 나스 환경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예를 들어서 2100만 개 정도가 됐는데 81일 소요했고요. 네. 근데 저희 솔루션이 최초 백업을 도입했을 때 한 2일하고 한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엄청난 시간 차이죠.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파일 현황이라든지 파일 크기라든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81일 걸리던 게 2일 그리고 6시간 정도 만에 끝나는지 이 부분이 스캔 타임이 없이 제로 스캔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백업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 백업 말고 예를 들어서 영구 충분 백업을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C타임이라든지 M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됐다는 걸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대조를 하고 바로 데이터 백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스캐너 쫙 해서 예를 들어서 대조해서 한다고 하면 백업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스캔 타임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과 스펙트럼 프로텍터 스윗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께서 이거를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예전에는 백업본을 둘 수가 없어서 나스에서 스냅을 떠서 관리를 했는데요. 그 스냅 또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카피를 뜨는 것은 상관없지만 스냅 카피 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느려지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완벽 해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저희 프로텍터 수입 솔루션은 단순한 백업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백업된 데이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이러한 부분에 메타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IBM의 스펙트럼 디스커버는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든지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코스트라든지 백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스펙트럼 디스커버라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단순하게 데이터 보존이 아니라 데이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 같이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또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런 사례를 만나보니까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웨비나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Q&A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제 마음도 더 놓으시고 편안하게 Q&A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정한민 님의 질문입니다. IBM의 가상화 전략이 타사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타사에 비해서 보면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백업하고 복구하는데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백업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아시다시피 IBM이 레드하고 같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개발하고 인핸스 되는 부분이 점점 더 나날이 계속 업데이트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선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두로부터 나오는 자부심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태경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와 오프프레미스 간의 리소스가 분할돼서 서비스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장애나 또 성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벤더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원인을 분석해주는 그런 도구를 제공해 주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건 아직 제공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진화되고 있긴 하지만 만족할 수준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질문 받고 나서 나중에 답변으로도 또 추가적으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도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는 궁금하신 내용은 답글로도 더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규승님의 질문입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물론 컨테이너 사이에서 발생하는 워크플로우 또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어떤가요? 이런 가시성 제공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가시성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만족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컨테이너 데이터 보호라는 게 아직 이제 스타팅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다 만족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네.
진솔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백업에서는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한지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기존의 다른 백업 솔루션의 경우 에이전트 수 기반이나 또 용량 기반으로 라이센스가 책정되는 것이 많았는데 에이전트가 없다고 하니까 라이센스 정책이 궁금하다 해주셨거든요. 예, 저희 또한 이제 라이센스 방식은 이제 용량 기반도 있고요. 개수 기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개수가 많고 용량이 적다고 하면 개수 기반이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개수가 많고 용량이 크다고 하면 개수 방식이 유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수는 작은데 용량이 크다고 하면 용량 라이센스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컨테이너 환경 외에 온프레미스나 VM 환경의 데이터 보호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라면 이 모든 게 다 혼용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온프렘에서 매니지 서버나 이거를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회에서 뭐 AWS 기준으로 하면 EC2 시스템에다가 플러스 부분을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온프렘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제어할 수 있고 다양하게 혼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중복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는 숨은 비용 없이 그 부분이 게이트웨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매니지 서버나 vSNAP 서버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숨은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가금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가금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객사를 가서 그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백업을 하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용도만 사용하는데 왜 가금이 될까요? 하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래픽에 대한 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김성균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용량 클라우드 시스템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정형 스토리지 데이터 이용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AWS와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제품에서도 데이터 보호 솔루션 IBM 스펙트럼 프로텍트 스위트 보안 서비스 활용에 특화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대부분 백업 솔루션들은 다 제공을 하는 기능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물론 클라우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보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인크립션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인크립션 하는 부분이 무상인 솔루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상인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고 하는데 AWS나 애저라든지 IBM 클라우드에는 저희 제품이 보안이나 이러한 부분에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인증이 되어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상엽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토리지의 스냅 백업 방식처럼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백업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백업을 실행하는 최소 주기, 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시간 백업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백업은 실시간 백업이 아닙니다. 시간 베이스고요. 근데 시간 베이스가 예전에 전통적인 이제 제품을 보면 며칠, 요일, 시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플러스 제품이 되는 건 아니고요. SLA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카피본을 몇 개를 둘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8시간 전후로 복구할 수 있는 룰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룰에 의해서 데이터가 스냅을 떠서 하고요. 처음에 스냅본을 뜰 때는 초기에 전체를 뜨지만 그 이후에는 포에버입니다. 그냥 정분 백업을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체 번호를 내릴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사내 IT 운용 환경에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검토 과정 중에 사내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원들은 해당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겠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의문에 어떤 답변을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왠지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정답이라고 해서 100% 답은 아닙니다. 물론 데이터나 특성이나 목표나 조건이 있을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시는 거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최근 사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H생명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제 퍼블릭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해소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그쪽으로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이거를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사에서 보안 관리 하시는 분들은 10명 내지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는 글로벌로 따졌을 때 몇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거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해답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업만이 가장 빠르게 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디 우리 임원분들 잘 설득하시길. 네. 자, 다음으로는 지정호님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많은 경우 여러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 복구 등 그리고 또 보호 등을 하기 위해서 IBM만의 지원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복구하고 하는 부분은 앞전에 데모도 보여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백업이나 이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에 데모를 백업 운영자나 관리자분들께서도 하시는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개발자, 운영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룰을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나 이런 거를 리포팅하고 디스커버리 해서 전부 다 보이고 비주얼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조금 넘어섰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나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나 실제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이제 구분을 조금 지으시는 게 오히려 관리나 운영하시는 데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수열님의 질문입니다. 합성 백업에서 메타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보관하며 자체 암호화 기능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합성 백업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보안은요, 자체 암호화가 아니고, 실제 백업을 받을 때 보안에 암호화 기능을 인앱을 해서 데이터를 백업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성 백업은 보안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은 보안 암호화가 안 돼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성 백업은 풀 백업 본하고 인크리멘탈 본을 이제 논리적으로 다시 읽어서 새로운 풀본을 만드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는 방식이고요. 암호화는 처음 백업 받을 때부터 암호화가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지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업은 몇 카피까지 가능한가요? 또 원격지 백업 기능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원격지 백업은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백업은 몇 카피냐? 이 부분은 제약이 없습니다. 레파지토리나 백업 저장 매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가 더 들어와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자, 문태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DRM된 VUD 데이터가 400MB 그리고 600MB에서 1.5GB 정도 되는 데이터 개수가 600만 개 정도다 라고 하면 첫 풀 백업 시간 그리고 또 이후에 지능형 연구 증분 백업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이나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면 스캔 타임은 걸립니다. 스캔 타임이 걸린다는 거는 그 스캔 타임 걸리는 그 백업 대상의 그 시스템이 성능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간은 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업 시간 또한 여기서 얼마 걸립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프라의 퍼포먼스 성능이나 이러한 부분이 어디까지 받쳐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이제 상세한 부분이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주신 질문하고는 보시고 조금 더 추가로 답변하실 건 없는 건가요?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로컬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VMware 가상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지능형 연구 증분 백업을 적용해도 이게 동일하게 시간이 걸리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서 로컬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VMware 가상. 예, VMware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를 깔아서 하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지만요. 그게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VMware에 그렇게 데이터가 오르면 스냅 백업으로 대부분 다 구성을 해서 데이터 백업을 받고요. 연구 증분 백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일반적인 이제 파일 백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주셨습니다. 김기준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이 드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말에 꼭 푹 쉬시길 바랄게요 하고 주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힘드신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웨비나 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생방으로 해보기는 처음이고요. 아쉬우시죠? 네. 컨디션이 좋았으면 더 훨씬 잘하셨을 네. 텐데. 뭐 컨디션이 좋아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뭐 빠진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한 번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셔야겠네요. 한 번 더 올쇼TV에서 우리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여동재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미나가 하는 동안 이 쏟아지는 많은 질문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또 강의 주신 여동재 부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웨비나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알찬 웨비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더 알찬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